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빅테크 종목들 분석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전날 이제 영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통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는 않았죠. 관세도 아직 10%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트럼프가 중국이랑 관세가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랑 통화할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이 나왔어요. 즉 어제 영국이랑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에이 영국 별거 없네." 하고 하락. 이후로 중국이랑 호재가 있네 상승, 트럼프 들어가니까 하락. 이 패턴 우리가 기억하면 무슨 패턴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인도니 일본이니 한국인이 이런 식으로 관세 협상이 나왔다고 한들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거는 중국 그리고 EU예요. 중국이랑은 통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도 상승하고 영국은 "우리 협상했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하락. 앞으로 결국 뭐 인도든 일본이든 더 이상 우리는 관세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현재 증시가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포모 느끼면서 매수에 넣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이거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기업들이 현재 전망하고 있는 낙관론 지수는 정말 하락하고 있어요. 즉 앞으로 기업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2022년도 때 이후로 가장 낮은 구간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2008년도 코로나, 2022년도 그리고 현재 구간까지. 두 번째,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이 구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업은 현재 앞으로 기업 운영이 정말 힘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돈 안 써. 이러고 있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운송량이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죠. 이게 배가 한번 뜨고 나면은 2주에서 한 4주 걸리거든요. 미국 도착하는 데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도착해야 되는 물건이 있으니까 이 항만 쪽이나 해운, 제조업 쪽에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해. 근데 결국 내가 100명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배가 절반밖에 안 와? 그럼 당연히 50명 자르겠죠. 이 50명은 당연히 기업의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뒤로 결국 고용 지표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앞으로 2주에서 4주 사이에 이 데이터가 나온다. 즉 4월에서 5월에 이 데이터가 망가지고 나면은 5월에서 6월 사이는 한번 강하게 쏟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현재 21주 연속으로 증시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도 현재 정말 강하게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넣고 있다. 역대급 매수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역대급 매수세, 개인들의 역대급 매수세라는 거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직전에 엔비디아 때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이 구간 기억나실 거예요. 이 구간. 여기서 이 구간. 개인들이 역대급 매수세 들어왔던 이 구간. 이때가 결국 이때 딥시크 때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 개인들이 이때 와 이거 핫다 잡자 해서 열심히 매수했어요. 그래서 올려냈고요. 결국 올려내니까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딥시크 때 폭락 나오고 나서 개인들이 열심히 올려놨더니 결국 강하게 폭락 나왔던. 결국 개인들의 고점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더 하락. 이거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개인들이 매수세를 막 넣으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요. 이 기대감에. 근데 이 기대감이 결국 어느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는 결국 개인들이 기대하는 방식보다 더 강하게 밀어낸다. 현재 이 패턴으로 보시면은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끝나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모니 패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만 W자 패턴으로 볼 때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구간은 실제로 하모니 패턴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있어서 실제로 A랑 B랑 C랑 D가 우리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27%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이 C에서 D까지의 27%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면은 대략적으로 22불에서 25불대 구간이 어느 정도 고점으로 형성될 가능성.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같다면은 이제 이 구간 고점으로 상승될 가능성 존재하고 반대로 현재 이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1.16899이 동일하게 120에서 125불 사이. 즉 피보나치나 하모닉이나 둘 다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을 고점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 추세조차도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을 고점으로 형성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 RSI랑 스토캐스틱 합쳐둔 보조 지표예요. 현재 고점 영역이죠. 과열권이란 소리예요. 92까지 올라갔는데 과거 이 92, 90대까지 올라갔던 이 구간들 모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자 올라가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올라갔을 때 결국 올라가고 나서 결국 과열권 찍고 나서 조금 더 반등은 나와요. 조금 더 뭐 8%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해당 구간 내에서도 과열권까지 올라오고 나서 결국 더 조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후에 쏟아지는 건 동일하다. 해당 구간에서도 자 과열권이라고 나오고 나서부터도 반등이 나오기는 해요. 13% 15%.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에 무너지는 건 정말 과하게 무너진다. 지금도 단기적으로 과열권이라고 나오지만 아직 상승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125불 때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하는 구간은 있고요. 하지만 이 뒤에 직전에 패턴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안 쉬고 막 140불, 150불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들 매수세는 절대 종고점까지 증시를 절대 이끌어낼 수 없다. 자, 증시 보시면은 현재 나스닥이나 나스닥 선물지수나 한 4에서 5% 정도는 더 올라갈 로 남아 있어요. 자, NQ일 느낌표 21,000포인트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1,000포인트까지 정말 올릴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리면 진짜 제대로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스닥 기준에서도 결국 18,200포인트대 돌파가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19,000포인트에서 19,500포인트대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19,000에서 19,500 사이. 이 마지막 상승은 저도 열어놓고 있고요. 마지막 상승이라고 해서 표현이 웃기지만 결국 상승이 제한되고 나서 이 밀리는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정이 강하게 나올지 다시 지지받을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밀릴 가능성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뚫어낸 구간은 다 뚫어냈어요. 직전에 상단 다 뚫어냈고, 자, 하락 추세 상단 뚫어냈고, 네, 장기 이평선 돌파해놨고요. 근데 불구하고 네, 이후로 계속 쉬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조정은 열어놓자. 그래서 엔비디아 미보유하신 분들은 자,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단타 친다 생각하시고 한 115불, 116불 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지라인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홀딩 하셔도 돼요. 하지만 115불에서 116불 이탈하게 된다면은 빠르게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한번 그어봐도 이 추세를 이탈한 이 구간이 115불에서 116불. 근데 이 추세를 이탈한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결국 상승 추세 이탈, 박스권 상단 이탈, 상승 추세 상단 이탈, 장기 이평선 이탈. 다 이탈하는 구간, 즉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이 115불 대죠. 115불 이탈하게 되면은 100불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단기적으로 125불까지는 이끌고 가보자. 단타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워요. 이게 참 지금 패턴이 진짜 재밌는 패턴인데 자 A, B, C 올라가고 상승 못하고 다시 한번 A, B, C 떨어지는데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지금 상승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3, 3 떨어졌기 때문에 이후로 5 패턴으로 올라가면 1, 2, 3, 4, 5 패턴 이렇게 올라가면서 300불 돌파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결국 또 1, 2, 3 하고 ABC 하면서 300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1, 2, 3, 4 하고 250불까지 떨어지는 거. 즉 이렇게 패턴만 우리가 보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세 상단 정고점 295불, 300불 도전하러 갈 수 있구나. 하지만 이거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은 250불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나온 우리가 세부 카운팅을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 박스권 매매법만 보시면 돼요. 박스권 매매법. 항상 자, 박스권 그려놓고 이 중심 그어놓고 박스권 중심을 돌파하면 매수하고 박스권 중심에서 밀리면 매도하고 이 중심부가 결국 280불, 285불 이 사이. 그래서 이 중심부 이탈하게 되면은 왜 매도하냐? 왜냐면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자,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밑에서 잡고 위에서 매도 치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고 위에서 매도 치고, 이게 되니까, 와, 단기적으로 막 15%, 15%씩 단타가 돼요. 하지만 밀려버린다면, 내가 매수했는데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얼마? 마이너스 막 10%씩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이 중심부 위에서 매수한다. 이 중심부 위에서 매수했을 때,
자, 결국 돌파하지 못하면 매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돌파 나오면은 2로부터 평단이 낮으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자, 박스권 중심부 돌파하면 매수,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2차 매수. 그러면은 결국 285불, 뭐 300불 매수하면은 340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은 자, 테슬라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현재 이렇게 조정 거치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상승분이에요. 마지막 상승분. 여기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재미없게 떨어져요. 마지막 상승 돌파다. 이거 꼭 돌파 나와줘야 된다. 자, 패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나스닥을 포함해서 기존의 과거 패턴들은 현재 3월 말 고점, 4월 초중순 하락 이후로 다시 고점 돌파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즉 엔비디아도 동일했고, 엔비디아도 자, 고점, 저점 돌파. 근데 인제 테슬라 보시면은 자, 동일하게 고점, 저점 돌파 이후로 이 다음 돌파가 직전 3월 말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패턴들이 동일한 개별 종목들이 이제는 서로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란티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3월 말 고점, 4월 초 저점 이후로 반등 나오지만 이건 이미 전고점까지 올라갔고, 즉 자, 하락이 나오는 이 구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온큐, 팔란티어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공통. 하지만 이후로 이 반등이 나올 때에는 자, 실제로 힘이 좋은 종목들,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 그러지 못한 종목들은 도태되고 밀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한 음? 1주, 2주 움직이다가 결국 떨어지는 거는 공통악재.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들도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패턴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각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대응을 마련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고요. 네. 영상 좀 러프하게 길어지는데 아이온큐 참 이렇게 무너지는 구간 내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 개인들 여기서 매수하기 어렵죠. 이건 매수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해당 구간 올라갈 때. 지금 구간은 무리하게 매수해봤자 33불, 34불 이러는데 이거 애플이랑 같아요. 애플 작년에 버핏이 8월, 10월 매도 칠 때 사람들이 비난 많이 했어요. 그 뒤로 너가 매도 치고 10%, 20% 더 올라가는데 왜 매도 쳤냐? 근데 그 뒤로 다들 지금 버핏 현인이라고 또 그러고 있죠.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아이온큐 잘하면 34불, 35불 때까지도 올라가요. 이 추세 상단부까지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여기서 매수한다고 한들 안 쉬고 50불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밀리는 것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선 구간에서 발생됐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지 말자. 그리고 자, 1분봉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밀어낼 때 말도 안 되게 밀어냈죠. 이거 갖다 한 5분 사이에 12%를 밀어내는. 그리고 거래는 강하게 터지고. 결국 누군가 큰 기관이든 헤지펀드든 세력이든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온큐가 거래량이 낮고 시총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대놓고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물량 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량 넘기기 하고 개인들이 다시 물량 올리는 데 있어서 이거 급하게 따라갈 필요 없죠. 왜? 자, 헤지펀드들이나 세력들은 여기서 물량 털고 나면 뭐 하냐면은 내 물량 털었으니까 이후로는 현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물량 털었는데 뭐가 나오면 좋을까? 이제는 내가 들고 있는 현금으로 하락 포지션 구축해야죠. 풋옵션 매수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구간들을 억지로 한 번 더 개인들한테 매수할 수 있도록 유혹을 주고, 이런 구간들부터는 본인들이 이제 풋옵션 구축한 다음에 결국 밑에서 강하게 하락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털 거 다 털어내고 구축할 거 다 구축하고 떨어낼 때 강하게 수익 낸다. 이거 개인들만 못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개인들은 무조건 올라간다고만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 팔란티어 보면은 자, 팔란티어가 해당 구간 내에서 115불, 117불 때까지 반등이 나온 구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비파동이 전고점 부분까지 돌파가 나와도 동일하게 더블탑 패턴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은 동일한 패턴. 세 번째, 이 비파동이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130불에서 135불 결국 이 추상등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밀리는 것 역시도 동일한 패턴으로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상단 어거지로 버티고 있죠. 멋있는 종목이긴 해요. 이 상단 돌파하는, 즉 120불대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단타가 가능하긴 하겠죠.
손절가를 120불, 115불 때 잡아놓고 단타 130불, 134불 때 일주일짜리. 하지만 그 뒤로 쏟아지는 일주일에서 일주일, 2주일 뭐 그 정도 사이 단타. 그래서 자 오늘 종목들 좀 어느 정도 분석을 드렸지만 자 인제 상승이 정말 얼마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과거에 이 구간처럼 자, 나 여기서 매수 못했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지. 결국 내가 매수했더니 떨어지네. 매도해야지. 결국 다시 매수해야지. 떨어지네.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 털리지 말고 지금 구간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포지셔닝을 구축해야 돼.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매수했던 사람들 결국 떨어질 때 대응 못 했어요. 근데 여기서 현금 비중 가져가고 나머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포무 느끼지 않고 일단 난 현금 비중 갖고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 안 해 하고 여기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락 온전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구간도 우리가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평선 448일선 돌파하면 나 이거 최소 나스닥 기준으로 18,200포인트 돌파하면 매수할 거야. 지금 구간 매수 안 해. 지금 아직 박스권 상단 돌파 못 했어. 이렇게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돌파 나오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돌파가 나올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 구간 내에서도 내가 그렸을 때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해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 증시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안 나온다. 나오네. 자 멤버십 홍보 진행드리면은 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멤버십 둘 다 동일한 인사이트 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나 편하게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1만 원 할인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매일매일 자 어떤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즉 영상으로 통해서 분석을 드려서도 본장 내에서 장 분위기가 바뀐다면 당연히 매매를 바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실시간 매매 전략을 좀 최대한 진행드리려고 하고 있고 매크로 데이터나 종목 옵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식하시기 어렵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많은 도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